신사임당 탄생기. 유튜브에서 신사임당 채널을 만들기 2, 3년 전에 사진 잘 찍는 법에 대한 채널을 운영한 적 있다. 포토그래퍼를 섭외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 반응이 거의 없었다. 한마디로 망했다. 그 다음 개설한 채널이 중학교 동창 3명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토크하는 콘셉트였다. 공을 많이 들였지만 역시나 조용히 묻혔다. 그때 같이 방송했던 친구들 중에 창업 다마고치와 유튜버 승우 아빠도 있었다. 승우 아빠와는 밥 먹고 해라는 요리 콘텐츠를 같이 하기도 했다. 물론 그것도 망했다. 2018년 월드컵 기간에는 경제방송국에서 앵커를 했던 친구와 함께 축구 게임을 중계하는 방송도 했다. 결과는 역시나 망했다. 편집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도 말이다. 연이어 실패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 고품질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유튜브의 특성상 초기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고 온전히 투자만 해야 한다. 이른바 자신을 갈아 넣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재미로 시작한 유튜브가 재미가 없어진다. 그렇게 몇 개의 채널을 말아먹고 홈카페 채널도 만들었다. 인스타그램에서 홈카페가 유행한 것에 착안했다. 그건 역시 잘 안됐다. 셀프 인테리어 콘텐츠가 핫하다고 해서 아내와 함께 시작했지만 그 또한 망했다. 그냥 앉아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하겠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의 신사임당 채널이고 운 좋게도 구독자가 몰리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부담 없이 편하게 시작하니 오히려 결과가 더 좋았다. 이런 히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처음부터 잘 된 줄 안다. 나는 실패한 채널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 물론 운도 좋았다. 예전에는 좋은 카메라와 조명으로 영상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신사임당 채널의 영상들은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올린 것이다. 유튜브 방송은 대부분 휴대폰으로 시청하기 때문에 고화질의 영상이 큰 의미가 없다.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으려고 하면 오히려 쉽게 지친다. 유튜브 영상은 생각보다 시각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화질로도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고 요즘은 휴대폰 카메라도 화질이 상당히 뛰어나다. 유튜브 방송을 준비한다면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갈아넣지 말고 최대한 가볍게 시도해보자. 채널이 성공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방송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처음부터 영끌하면 금방 좌절한다. 그리고 구독자들의 악평에 휘둘리지 말고 자존감을 높여라. 감정을 타겟팅하라. 유튜브에 신사임당 채널을 개설하고 한 달 반쯤 되었을 때 구독자 4만 5천 명을 달성했다. 매우 결과론적이지만 신사임당 채널이 비교적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타겟팅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타깃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연출한 것이다. 보통 쇼핑몰이나 마케팅에서 말하는 타겟팅은 연령대나 성별, 사용기기, 직업, 접속 시간 같은 양적 변수에 맞추는 것이다. 이른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눈에 보이는 빅데이터가 아닌 사람의 감정에 타겟팅을 한다면 어떨까? 감정에 타겟팅을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지금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감정들 말이다. 내가 만든 콘텐츠가 이런 감정적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은 무척이나 다양하다. 그 중에 어떤 감정을 타겟팅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연출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예를 들어 역캠이라고 하면 일종의 설렘 같은 감정을 전략적으로 타겟팅하는 것이다.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 없는 것처럼 모든 시청자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영상은 없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주류적 감정인지 아니면 비주류적 감정인지에 따라 콘텐츠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수가 달라진다. 이것은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에 콘텐츠를 올릴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어떤 장비를 어떻게 찍어서 편집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다. 영상의 화질이나 구도가 좋아야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화질이 좋지 않고 편집이 조악해도 시청자들에게 어필하는 콘텐츠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영상을 만드는 기술에 집착하는 것이다. 편집 기술이나 화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한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해준 적 있다. 영화의 이해라는 책을 보면 그런 말이 나와.
편집은 가위와 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영상의 저변에 깔려있는 연출과 기획 의도가 사실상 모든 부분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연출과 기획 의도가 잡히면 카메라, 움직임이나 오디오 환경, 조명, 출연자는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콘텐츠의 타겟팅과 기획이 명확하게 정해지면 부차적인 요소들은 맞춰가게 되어 있다. 채널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담은 유튜브 영상들은 대부분 부차적인 부분들로 다루고 있다. 정작 중요한 연출과 기획은 간과하는 것이다. 상품을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다. 수요층을 먼저 추정한 다음 아이템을 정하고 그에 맞춰 촬영 장비나 장소, 출연자 등을 정하는 것이다. 창업 다마고치는 회사 생활하거나 혼자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타깃으로 정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손을 내밀 것이 없어 막막한 감정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 감정을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 감정들을 타깃으로 잡고 나면 어떤 인물이 필요하고 어떻게 연출해야 시청자들이 동질감을 느끼는지 머릿속에 그려진다. 비즈니스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채널이 성장하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는 감정보다 이성에 좌우되는 영역이다. 하지만 이성적인 정보만 담아서는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살아 숨쉬고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담겨야 한다. 처음 타깃으로 정한 감정의 폭이 너무 좁다면 거기서 파생되는 복합적인 감정들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우울함이라는 감정을 타겟팅했다면 그 우울함 속에서 느껴지는 좌절이나 불안감, 희망 같은 감정들로 가지를 뻗어나가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확장된 감정들이 공감을 얻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하지 못하는 콘텐츠는 단순 정보에 그치고 만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콘텐츠란 바로 감정이 담겨있는 것이다. 처음 신사임당 채널을 개설했을 때는 온라인 쇼핑몰과 똑같다고 생각했다. 키워드나 검색 로직을 찾아내려고 했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다른 채널의 인기 영상들을 분석해본 결과 검색 유입보다 추천 영상을 통한 유입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키워드나 메타데이터를 타깃으로 하는 검색 엔진 최적화 방식은 유튜브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구독자 수가 너무 적은 채널은 유튜브가 추천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초반에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첫 번째, 검색 트래픽을 끌어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적극적인 검색자를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 1페이지에서 얻은 정보에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 페이지까지 조회하는 특정 검색어에 대한 로열티가 높은 층이다. 검색량이 높은 검색어는 최근 바이럴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콘텐츠에서 추출할 수 있다. 이런 검색어 추출은 포털 뉴스 1에서 12, 도서 베스트셀러 1에서 12, 유튜브 1에서 12 등 바이럴 상위 큰 콘텐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초반에 우리는 아직 바이럴을 만들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바이럴의 파도를 타야 한다. 제목과 썸네일의 바이럴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든 채널의 콘텐츠는 검색어 1페이지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야 한다. 세네 번째 페이지에 있는 콘텐츠는 처음 보는 이야기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BTS 키워드에 대해 로열티가 있는 사용자를 타깃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동안 아무도 다루지 않았던 BTS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식이어야 한다. 처음 시작하는 채널은 검색 유저 중에서도 1페이지를 보는 사람을 타깃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등 바이럴을 타는 콘텐츠와 똑같은 썸네일과 제목으로 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 내 콘텐츠가 3페이지 이하에 노출된다는 점을 인지한다면 당연히 이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강제 확장 전략이다. 강제 확장 콘텐츠는 무조건 찾아서 보는 콘텐츠를 말한다. 예를 들어 본인의 이름과 출신, 고등학교 이름이 나오는 콘텐츠를 보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타겟팅이 정확한 제목으로 만들어진 콘텐츠이기 때문에 클릭률이 매우 높다. 이 아이디어에서 착안하는 방식이 바로 기업 홍보실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다. 기업 홍보실의 업무는 조간신문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모든 온라인 기사를 최신순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지금 조회수가 10회도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기업명이나 구체적 제품과 관련된 내용의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최소한
그 기업의 홍보실과 유관 부서의 직원이 조회수를 올려줄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10회 정도의 조회수도 초반에는 유효하다. 그렇게 강제로 소규모 바이럴을 만드는 것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비판적인 내용보다 긍정적인 내용이 좋다. 왜냐하면 기업의 신규 제품, 마케팅 등을 다룬 긍정적인 콘텐츠가 자생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이나 제품을 소개하는 콘텐츠는 비판적 기조를 보인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콘텐츠는 홍보실의 KPI에 부합하기 때문에 내부 보고나 특이 동향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콘텐츠 외부 공유 빈도가 양질의 콘텐츠를 판단하는 요소일 확률이 매우 높다. 낮은 조회수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공유 빈도를 만들어낸다면 초기 성장에 도움이 된다. 물론 나중에는 이런 방식도 별 소용이 없다. 결국 유튜브는 검색 기반 유입보다 추천 기반 유입이 훨씬 큰 매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회수 10회에서 20회가 아쉬운 초반에는 유용하다. 세 번째는 내가 올리는 영상을 두 가지 타이밍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유튜브 가이드 영상을 보면 일반적으로 초반 10초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한다. 내가 올린 영상의 평균 시청 시간이 50초라고 가정하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타이밍은 10초가 아니라 40초 후반대다. 40초에 핵심적인 내용을 퍼뜨려야 평균 시청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로켓이 하늘을 올라가다가 기본 연료만으로 힘이 부족할 때 추가 부스터를 켜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렇게 추진, 동력을 얻으면 시청 지속 시간이 50%를 넘어간다. 물론 내가 세운 가설이 확실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다. 내 방식대로 한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저 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공유할 뿐이다. 유튜브가 잘 되는 노하우 같은 것은 없다고 했던 이유도 나만의 방식들이 순전히 뇌피셜이기 때문이다. 내가 80만 유튜버가 될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 되는 노하우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한다. 다만 내가 노력한 것이 있다면 한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10번 이상 보고 또 보면서 편집하고 아이디어를 실천으로 옮겼다는 점이다. 나를 보고 유튜버가 돼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 실행해보라. 어쩌면 나보다 훨씬 유명한 유튜버가 될 수 있을 것이다.